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9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한 달 새 30%가량 증가하며 약 7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900건에도 못 미치며 역대 최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9월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4만 1,604가구로 집계돼 전월과 비교해 27.1%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알 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수도권 오피스텔 월세 거래 비중은 52.2%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54.1%로 가장 높았고 경기 53.2%, 인천 41.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알 114는 이 같은 현상이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월세 전환의 기준이 되는 전세 보증금이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LH는 지난달 31일부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가구에 대한 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물량은 건설 임대주택 399가구, 매입 임대주택 540가구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있습니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 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얼어붙은 청약 시장에 지방을 중심으로 수도권까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 PF 신용과 직결되는 미분양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화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유튜브 부시맨으로 만났던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 준비를 해놨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꼭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시맨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면적 같은 정보들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 상담 이외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요. 또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고민을 남겨주셨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이제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이제 2개 정도밖에 상담 못 해드린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궁금한 게 있고 조금 답답한 구석이 있으시면은 문자라든가 고민 상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광명시 도동로의 중앙하이츠 1단지 46평형 23년 보유하셨으니까 꽤 오래 보유하셨네요. 그리고 용인 기흥 구갈동에 있는 강남마을 5단지 코롱 하늘채 수 32평형 7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 1가구 2주택이군요. 현재 두 채 중에서 하나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먼저 처분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언제 매도를 하는 게 맞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 채를 갖고 있으면서 부담적인 어떤 그런 뭐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뭐 종부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도 있다. 뭐 이거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또 부동산이 또 추가로 더 있으실 수도 있죠.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더 합산이 되게 되면 본인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를 처분해가고 싶다.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개가 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가 됐을 때는 어떤 거는 두고 어떤 거를 처분해주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썩 들지 않는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보유했지만 사실 크게 재미가 없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용인 같은 경우도 또 지역적인 특성이 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또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강남대학교 바로 앞편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는 여건들도 만들어졌으나 그게 뭐 본인이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한 23년 정도 보유하신 거고 이게 7년 차 이게 아파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위치를 보시게 되면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그 단지 또는 그 주택, 그 부동산이 가격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상승 효과가 있는 도와주는 협력업체들, 특히 협력 단지들이 있느냐 없느냐, 또 비슷한 구조의 단지들이 얼마만큼 현재 가격 경쟁력이 있어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철산역, 7호선의 철산역부터 광명 사거리요, 천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구로동 가산 디지털역까지 연결되겠죠. 위치적인 여건을 봤을 때도 전철과 철도, 그다음에 이제 GTX,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광명시에도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조성되려고 했었으나 그 전에 문제가 좀 있었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존에 현재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택지 개발 사업 지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입주한 단지도 좀 있고요. 물론 크지는 않고요. 그 주변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곳들이 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이편한 세상, 그 뭐 주공 아파트도 있긴 합니다. 그 주변에 또 레미안 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한 시기 아니면 그 이후에 들어온 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신축 아파트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학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도 상당히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뭐 명문이냐 아니냐 이건 뭐 따지기 이전에 그 주변에 어떤 그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느냐 이것도 따져줘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23년 동안 보유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해졌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면 이것만 수치로 봤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현재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게 낫다. 그렇지만 23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매도해야 되냐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이제 한 7년 정도만 기다리게 되면 재건축이 희망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비 사업이 시작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최소 10년 이상 걸리죠. 물론 지금 현재 이번 정부에서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끝난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다음 정부에서 연결돼서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들이 연결되면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수치적으로 봤을 때 현재 7년 그러면 향후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도 한 10년, 17년 정도로 더 보유하셔야지만 그냥 대략적으로요. 뭐 15년 잡고요. 15년 정도를 잡아야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이제 이 아파트가 워낙 노후된 단지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주변에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가 뭔가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뭔가 변화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려면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최소 15년. 잡았을 때 그러면 내가 여기다 15년을 더 투자를 해서 여기에 재건축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건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느냐. 그러면
용인 쪽에 있는 현재 7년차 아파트, 이 7년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7년 된 아파트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유기간이 7년이겠죠. 그러면 한 15년 정도 됐다고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다도 재건축에 관련된 사업들은 더욱더 멉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그래도 내가 생활 권역 자체가 지금 제가 예상할 건데는 뭐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인은 현재 임대를 놓은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현재 거주, 특히 이제 이 생활 환경, 내가 현재 그 주변에 경제 활동하는 환경이 현재 철산동이라든가 광명시 권역이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얘를 처분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온다. 라는 계산을 했을 때는 실제로 여기 복잡한 관계가 또 얽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를 내보내야 되고요. 임대를 일단 우선적으로 내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쟤를 매매를 진행을 해야겠죠. 매매를 진행하게 된다고 해서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 이걸 덜컥덜컥 누군가가 사겠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조금 불투명하다. 매도를 생각했을 때는 매도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그다음에 그 날짜를 잡아서 임대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임대라 하더라도 기간이 남아있다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그런데 그 기간을 채워서 내가 매매를 유도를 시켜야 되는데 그 조건조차도 어렵다라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좋냐 나쁘냐 따지기 전에 어떤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 현재 그 제약 조건들이라든가 제반 사항들이 어떻게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남 코롱 하늘채 아파트가 먼저 처분이 가능하다면 얘를 더 처분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신축으로 옮겨간다는 계산을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얘를 임대와 매매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진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마저도 어렵다 한다면은 나는 그러면 이 주택을 그냥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버리고 자녀들이 어차피 나보다는 시간이 더 많으니 자녀들한테 그런 기회를 부여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권유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자녀한테 증여를 해버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더 보유한 후에 그다음에 현재 용인에 있는 이 임대 아파트가 처분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1가구 2주택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은 내겠지만 1가구 1주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자녀는 분가시켜야겠죠, 당연히. 분가시킨 상태에서 현재 증여를 해주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난 1가구 1주택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맞물려서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처분하기보다는 그런 형태로 가서 증여 후에 일단은 철산동 거를 광명시 거를 증여를 한 후에 그다음에 용인시 거를 한번 지켜보자. 왜냐하면 용인 지역도 현재 굉장한 또 개발 호재거리들이 있습니다. 구성지구나 뭐 그 주변으로 해서 용인의 테크노시티라든가 첨단 뭐 과학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인 자체가 이렇게 생활 권역 자체가 나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더 보유해도 상관은 없지 않겠냐. 두 개를 처분하기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선택을 해서 1가구 1주택을 만들고 그다음에 임대는 어떤 조건이든 간에 임대료는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임대를 더 받고 그다음에 또 내가 거주하지 못하고 자녀가 또 들어와 살아야 된다면은 증여를 한 후에 나는 다시 임대료를 좀 올린 후에 그 돈과 합쳐가지고 내가 더 다른 아파트나 주택으로 임대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놓고 결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증여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을 바라본다면 자녀들한테 당연히 증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가구 1주택 만들고 용인 지역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첫 번째 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30대 초반 직장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된 청약으로 경기도의 새 아파트가 당첨이 됐고요. 축하드립니다. 하반기에 가족이 함께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집안 사정이 생겨 해외에 거주하게 된 상황이라 해외로 또 이 거주처를 옮기게 된 상황이군요. 내년 입주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살지 못하고 바로 팔아야 하는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등기를 하려면 분양잔금을 치러야지만 등기가 되겠죠. 새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등기를 하고 명의를 이전해도 되는 걸까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중간에 내가 현재 이거는 분양권 전매라든가 실제로 임대 등기하기 전에 내가 매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 어려운 얘기 같고요. 해외에 살고 있어 당장 현금 마련이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는 내가 거주하지 못한다. 당첨됐는데 거주하지 못한다. 잔금 치르시고 임대 놓으세요. 그럼 되죠.
잔금 치르시고 잔금을 임대로 받으면 돼요. 잔금을 실제적으로 임대로 받아서 그 잔금을 치르시고 소유권 이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현재 창역 당첨된 거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거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재당첨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적으로 이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로, 전세로 임대를 맞추어서 잔금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언젠간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임대로 계속 이제 부모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부모님이든 부동산이든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임대를 좀 부탁을 해놓고 그다음 해외에서 거주하시면서 사업이든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시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거주하시면 된다. 이런 조건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잔금 치러서 임대 놓고 잔금 치르고 현재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시맨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체크 서울 강남구 논현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 투룸에서 또 쓰리룸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세는요,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최대 장점은 위치도 위치지만 가격입니다. 가격이 3억 1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대. 사실 이제 현재 전세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고 위치를 보시게 되면 9호선 언주역에서 소역세권 3분 정도 거리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요. 세입자들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됐죠.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 2024년부터 이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병원과 연결된 의료시설이라든가 삼성동 국제로 복합주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 여건이 상당히 좋고요.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전철역만 실제적으로 뭐 걸어서 한 5분, 6분, 7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9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주변의 편의시설들 같은 경우는 지하 쇼핑공간이라든가 백화점 시설, 면세점 같이 이용할 수 있음으로써 강남의 대형상권, 재래시장, 먹거리시장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인구들이 워낙 많이 또 운집하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전철역 주변으로 봤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앞으로 투자 가치 높아질 겁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위에는 건물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병원 사거리 중심에는 차병원 여성의학 연구소라든가 그 주변에 의료 관련 시설들이 그만큼 많아지면서 당연히 신축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관련 시설에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잠실운동장까지 개발이 되죠. 탄천 한강 정비공역까지 같이 들어가고요. 영동들을 포함해서 현대자동차 부지, 현대자동차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초건축 빌딩이 될 것 같고요. 거기 호텔 컨벤션부터 아트월, 또 현재 판매 전시 컨벤션 센터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유동인구만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 구간 말씀드린 대로 국제 업무 마이스부터 해서 투어, 또 역사 관광 체험, 스포츠 특화까지 연결된 5개 공유로 개발이 되고 지하 공간은 GTX 노선이 요즘에 또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A 노선, C 노선, KTX, SRT, GTX까지 연결되면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지하 도시까지 개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 주변 영향에 굉장히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임대 예상가가 2억 9,500만 원, 3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룸인 경우에는 1,500만 원, 쓰리룸 경우에 9천만 원 정도면 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3천만 원 보증금을 120에서 14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또 대출 가능 금액 1억 2천에서 1억 8천. 투자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호선 언주역 3분 초역세권이면서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대형 상권의 배우지, 거기에 젊은 층 인구들이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이고요. 쓰리룸 같은 경우는 복층식입니다. 합치게 되면 위아래 합쳐서 20평 이상 되는 공간, 화장실 2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좋다. 또 투자 가치 상승한 강남, 서초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가요,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소개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중심지의 전철역에서 이보다 가까울 수는 없죠. 도보 50초 거리에 있습니다.
전철역,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현재 더블 역세권입니다. 신분당선과 3호선이죠. 신분당선과 3호선 그리고 현재 GTX C노선이 또 이제 계획돼 있고 확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까지 지나가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도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수혜지입니다. 서초와이시와 반포와이시가 가장 커진다. 내후년부터 현재 진행될 사안인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또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거고요. 서초면 RNC 단지 같은 경우도 더욱더 더 개발 가시화와 속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또 이제 서초구청 복합 사업이라든가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라든가 오른쪽에 도곡동 대치동부터 연결된 강남 권역, 그다음에 강남대로 왼쪽으로 봤을 때 서초 사당 방배까지 연결된 서초 권역, 딱 중심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가능한 그런 상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남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타운이라든가 롯데라든가 그 주변은 서초 우성 1, 2차 아파트 재건축 됐죠. 이미 1, 2, 3차까지 다 끝났고요. 무지개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신동화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 5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롯데, 삼성부터 해서 강남대로 주변에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직장인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그만큼 먹거리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장 업무시설들이 그만큼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고요.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라고 표시된 것 같이 업무시설이 굉장히 과밀하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직장인들이 이제 점심시간을 통해서 식사도 이제 줄을 설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다. 또 상권이 워낙 좋은 지역이죠. 상업시설 밀집 지역인 강남역 배후단지까지 도보로 가능하고요. 권역의 강남역 권역부터 고속터미널 양재권역까지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권역도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죠. GTX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같이 맞물려서 개발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양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통해서 이 주변이 활성화되고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복합사업을 통해서 현재 개발 권역에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추가가 된 상황이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이 주변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양재IC 주변에는 현재 스타트업밸리뿐만 아니라 연구원 단지까지 개발되고 있는 현재 100만 평 규모의 약 한 15,000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일반 기업체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업의 연구원 단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해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GTX C노선은 이제 확정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부부터 현재 1차 구간이 군포 금정까지 이게 수원부터 해서 파주까지 넘어가는 거죠. 여러 가지 여건상 이 GTX 노선 C노선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개통전 효과를 그만큼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또 있습니다.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이 주변이 상권이 굉장히 열악한데 여기가 상권시설이 확충이 되고 도로가 좀 넓어지고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 주변에 또 인구 구성들이 좋아지고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까지고요.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대지 지분이 6평, 실면적이 30평 가까이 됩니다. 절반 정도만 임대 놓으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초역세권이면서 또 GTX까지 연결되는 트리플 역세권. 거기에 개발하고자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현재 노후생활 보장되고요. 실제적으로 자영 또는 임대료 활용 가치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입지의 상가는 사실상 보기 드물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이 풍부한 유동 인구에다가 지금 다양한 개발 호재, 특히 교통 호재가 상당히 눈길을 사로잡는데 소장님, 지금 이 서초구, 서초동 투자에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가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될 수는 있으면 그렇지만 이제 공시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될 테고요. 그리고 임대료 수준이 얼마가 되느냐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350, 400만 원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29평, 30평이라 한다면 굉장히 큰 겁니다. 보통 일반 상가들이 보통 10평, 9평 이렇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절반 정도는 임대를 놓고 절반 정도 내가 운용을 해도 된다. 이런 조건이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그 임대료를 현재 그 임대를 통해서 대출 이자를 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 가치가 높다. 이런 조건을 봤을 때는 서초동 지역에 특히 이제 초역세권인 지역에 이런 상가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잘 맞는 상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를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요즘에 수익률 4%대 이 정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 6% 수익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만족하는 선에서 그 정도 선에서 내 거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점 한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소개 잘 들어봤고요. 박영신 소장님이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하기라는 주제로 1대1 대면 세미나와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좀 새로운 지역인데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도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굉장히 한국의 맨하탄 같은 곳이죠. 예, 그래서 여의도와 논현동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이 주요 정보들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구조는 지금 원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3억 4,200만 원부터 3억 5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활형 숙박시설 하니까 뭔지 잘 모르셨죠? 우리가 왜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 호텔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보듯이 호텔이죠. 호텔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간단하게 조리할 수 없죠. 예, 호텔과 그 대신 이제 서비스가 잘 돼 있고 또 오피스텔은 우리가 주거 여러 가지로 음식도 조리할 수 있고 다 그런데 그거를 합해 놓은 것이 레지던스입니다. 레지던스는 호텔같이 쾌적하게 서비스 받으면서 또 내가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내 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 하면 많이 들어봤는데 잘 모르시는 분 때문에 또 레지던스는 또 뭐예요? 이러잖아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까 레지던스고 이제 외국어를 비롯돼서 한 거죠. 그래서 호텔처럼 쓰면서 모든 서비스 다 받으면서 또 쾌적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준비한 이 여의도 거는 여의도에서 레지던스, 요새 호텔 어떨까? 그런데 여의도 그 입지만으로도 우리가 탁
느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내가 어디 뭐 지방에 사시는 분 서울에 많이 출장을 와야 된다 그러면 체류하실 수 있고 또 내가 안 쓸 때는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여의도는 다른 곳보다 좀 넉넉하게 수익을 볼 수 있고요. 우선 여의도 하면 여의도는 뭐 정치 특화지고 방송 특화지고 여의도공원 또 금융 특화지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있고 한국의 맨하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당산역 바로 있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 여의도에서 바로 넘어가면 마포다 용산이다 일자리가 바로 다리 건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강남까지도 이용하기가 참 편리하죠. 우리가 호텔 같은 데 정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이죠. 국회의사당 바로 뭐 1,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위치. 뭐 천천히 걸으면 한 2분 거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보면 서울에서는 뭐 물론 자차로 움직이셔도 되지만 바쁜 일을 할 때는 교통이 좋은 곳에서 빠르게 지하철 이용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융증권과 국회의사당, 방송국 또 뭐 우리가 이제 현대백화점 있죠. 굉장히 큰 더 현대백화점, 국제금융센터, 카톨릭 대학교 성모병원 이런 것도 있고 뭐 IFC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 부족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레지던스가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내가 묵었을 때 일을 빠르게 강북이나 좌우로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여의도에서 바로 다리 건너면 공덕 업무타운이죠. 예, 물론 옆에 이제 용산까지도 있죠. 예, 그래서 도심 상업 업무 지역을 빨리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바로 상암 강변도로로 이용하면 바로 상암 DMC라든지 마고 9호선입니다. 국회의사당역이 9호선이죠. 그래서 뭐 지벨리 일자리죠. 바로 또 강남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강남 물론 삼성동까지도 빠르게 급행으로 9호선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호텔, 레지던스가 있다면 그만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실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러면 누구나 머물고 싶어하고 묵고 싶어하죠. 예, 게다가 이 여의도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맨하탄이죠. 예, 게다가 이제 주변에 쾌적하게 한강 공원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남북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여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일자리가 많은 곳 그런 곳이 비즈니스 호텔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 지금 종로다, 중구다, CBD 그러는데 종로, 중구, 광화문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곳인데 이쪽에 사업체가 10만 사업체가 넘게 있고요. 또 YBD 이쪽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의도라든지 영등포라든지 마포구 이런 쪽인데 이쪽도 약 8만 그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강남 같은 경우 GBD 그러는데 강남 서초 송파구 강남 상구죠. 강남 상구 쪽도 마찬가지로 16만 5천 약 17만 가까이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1위, 2위, 3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이 접근성이 또 좋아야죠. 예,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빨리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앞으로 또 여의도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과거에 이렇게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여의도 광장이라든가 이렇게 변천사가 서서히 이렇게 고층으로 변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고층으로 변하고 일자리는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 보면 이제 기존에 이제 중구 쪽은 역사 문화 중심 도시고요. 또 이제 여의도, 강남 이렇게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 중심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제 금융 중심지로 또 여의도가 그렇게 되어 있죠. 앞으로 계속 분담되어 있어서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은 그만큼 호텔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만큼 고수익을 볼 수 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뭐 레지던스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렇게 지방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큰 수익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은 곳은 많은 사람이 오가잖아요. 우리가 관광지는 관광 갈 때 시즌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곳은 사시사철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의도 같은 호텔, 원룸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곳은 약 뭐 한 7평 이상입니다. 그래서 널찍해요, 호텔도. 그래서 레지던스 호텔이 널찍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곳. 그렇다고 다른 곳은 다른 레지던스 그동안에 다른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시행, 시공, 관리가 다 다른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수익 내기가 힘든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시행, 시공, 관리까지 대기업에서 다 뭐 원스톱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국회 대로 지하화되고 상부가 또 이렇게 선형공원 조성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의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 다시 또 재건축되죠. 이렇게 여의도는 또 용적률이 높아서 높다랗게 한국의 맨하탄이다 할 정도로 고층 빌딩이 많이 올라오는 곳이다. 또 게다가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오면 교통도 따라오죠. 예, 그래서 신안산선이 일자리 많은 곳을 지나갑니다. 게다가 뭐 영등포를 위시해서 여의도, 뭐 서울역까지 가기 때문에 교통은 더더욱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9호선이기 때문에 공항에서도 오기 좋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편리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GTX가 또 오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GTX가 여의도로 양팔 벌리기로 해서 여의도가 중심이죠. 양쪽으로 서울역 청량리까지 중요 지역을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서부선 노선도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또 여기 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국회의사당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 계속적으로 변모하고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이런 레지던스 호텔 어떻게 수익이 날까요? 이렇게 보시는데 매매 시세는 3억 4,200에서 뭐 3억 5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우리가 뭐 약 뭐 한 5%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운영 또 우리가 말하는 배당 수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수익이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금액은 약 뭐 150만 원에서 155만 원의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더 플러스해서 알파가 있다. 우리가 그 간단하게 계산해도 하루에 숙박료가 약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지던스 호텔은 대출 규제에서도 벗어나죠. 주택수에서도 벗어나죠. 또 우리가 종부세에서도 또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상가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익을 보실 수 있고 실투자 금액, 대출이 또 이렇게 자유롭죠, 여기는. 그래서 내가 70% 정도까지도 풀로 받으실 수 있고요. 내가 있는 돈에서 내가 뭐 3억이 없지만 3억 5천이 없지만 뭐 내가 한 1, 2억은 대출을 받아 사고 싶다.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고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정도, 1억 260에서 1억 500. 그래서 이렇게 뭐 똘똘한 수익처라고 보실 수 있겠죠. 예, 여의도 앞으로도 지금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여의도는 발전하고 상승기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이 시세도 지금 많이 다이어트된 시세입니다. 앞자리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또 수익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갖다 가만히 갖고 계시는 것보다 뭔가 이용하시는 게 낫고 어떤 분은 작년에 아주 아파트를 비싸게 팔았다고 좋아하셨는데 그거를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뭐 4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내 자산을 지키려면 그래도 부동산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 지어진 거고요. 수익이 바로 나오는 거니까 나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등포 여의도동 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5,300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논현동 하면은 우리가 다른데 이 삼성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삼성동 주변에 있는 삼성동이라든가 대치동이라든가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지역, 잠실동, 여기 잠실까지도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실동 일부까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왜 투자를 못 하나요?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건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금이 많으면. 근데 우리가 전세라든가 월세를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옆에 논현동, 삼성동 옆에가 논현동입니다. 그래서 논현동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사 이득도 볼 수 있고 지금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하고 소액으로 투자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쪽 지역은 업무 지역, 강남, 신사동, 삼성동 앞으로 업무 지역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다. 보시면 이제 9호선인데요. 선정릉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여기에 언주역이 있습니다. 언주역도 신논현역과 언주역인데 여기 예전에 오래된 주택들이 있죠. 그래서 그쪽에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이 역세권이죠. 바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쪽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공실 걱정 조금 다른 것보다 좀 마음 놓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것보다 전세금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적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강남은 일자리가 강남 상구에 약 4분의 1이 몰려 있습니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죠.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제교류 복합지구나 잠실 마이스한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삼성동에 이렇게 크나큰 일자리가 들어오고 앞으로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택이 항상 고가인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또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롯데칠성 음료부지 개발, 정보사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복합 환승센터 개발, 또 양지우면 RNC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수소 역세권 개발. 앞으로 개발이 이렇게 크나큰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이제 세계적인 도시죠. 그래서 그만큼 주목해봐야 될 곳이다. 현대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죠. 그 대기업이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문화공원,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까지 아주 메모드급으로 크나큰 개발이 몰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정된 건 없는데 한 동으로 지을지 두 동이냐 세 동이냐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물론 이거는 지어지는 거고요. 통합사옥은 물론 되고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고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앞으로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국제적인 도시화가 된다. 우리나라 강남 유명하죠. 강남에서도 이제 삼성동이 세계적인 도시, 10대 도시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발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동대로 지하 도시, 굉장하죠. 우리가 여기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삼성역은 2호선, 봉은사역은 9호선입니다. 근데 이 텀이 꽤 길거든요. 근데 이 곳을, 이 도로 밑을 지하 6층까지도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잠실 야구장 굉장히 넓잖아요. 잠실 야구장의 약 30배에 달하는 연면적으로 면적이 그렇게 넓다. 근데 거기뿐 아닙니다. 여기 현대사옥이나
코엑스까지도 다 통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하 도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그것뿐 아니라 뭐 이 지하 6층에는 GTX A 노선, C 노선이 들어오죠. 더블 역세권 GTX입니다. 굉장하죠. 게다가 버스 환승센터, 뭐 철도라든가 철도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동탄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KTX 북부 연장선도 또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가 위례 신사선 또 들어오죠. 그래서 그만큼 교통의 요충지로 또 바뀌지 않을까. 교통의 중심지가 또 생깁니다. 강남에 2군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나네요. 예, 게다가 이제 버스 환승센터라든가 도심 공항터미널, 주차장, 상업시설, 뭐 이런 공공문화시설 모든 게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쪽에도 볼거리가 대단하죠. 이 관광 코스로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발전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GTX가 또 C 노선, 양재가 C 노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연구단지, AI 연구단지죠. 최첨단 산업, 나라에서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파생되는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이스트 대학원이 2023년 아주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우선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겠죠. 예, 그만큼 일자리가 들어오고 수서 역세권 개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일자리, 주거, 뭐 문화, 뭐 상업 다 들어오죠. 여기도 AI 산업이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강남에는 앞으로 AI 또 그 산업의 어떤 요충지로 탈바꿈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이루어지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 급행으로 이루어지고 빠르게 교통이 이동하면서 지상은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바뀌죠. 가림판, 고속도로 가림판 철거됩니다. 그만큼 강남구와 서초구가 이동하기가 더 편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의 수혜지 항상 말씀드리죠. 강남입니다. GTX 삼성동 AC 들어오죠. 수서 A, 양재 C. 그래서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냐 하는데 강남 접근성 필요 없죠. 바로 강남이니까요. 그래서 GTX 수혜지는 강남이다. 게다가 이제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또 위례 과천선도 들어오고 KTX 북부 연장선도 들어오고 아주 교통이 편리해집니다. 이 강남은 우리가 보면은 교통이 바둑판 모양으로 아니면 한 블럭만 가도 전철역이 다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 또 뭐 문화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누구나 살고 싶다. 어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까지 있답니다. 나도 강남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로망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살기가 좋고 우리가 모든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출퇴근도 좋고 그래서 다 좋은데 딱 하나 매매가죠. 예. 5억 5,300. 투룸입니다. 오늘 5억 7천만 원까지 있는데 논현동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이 있고 또 다른 곳보다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조금 전세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7,300만 원에서 7,500만 원. 1억 안 되죠. 요즘 강남 투자하려면 거의 1억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적은 금액으로 똘똘한 한 채. 그것도 투룸입니다. 투룸도 다른 투룸은 조금 뭐 12평, 11평, 뭐 13평 이런데 여기는 15평에서 16평 조금 널찍합니다. 그래서 뭐 1, 2인 가구 신혼부부들 살기가 쾌적하고 좋다. 게다가 뭐 초역세권이죠. 지하철 뭐 2,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여러 가지로 갖춘 중에서 이렇게 가격도 다주택자들 6억 이하 뭐 임대사업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 요새 좀 인기가 많죠. 수익 160에서 180만 원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어느 정도 돈이 있다 그러면 여기 투자하시면 뭐 40%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 한 3억 정도 3억 300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의 똘똘한 투룸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의 이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의 1: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정보들 같이 살펴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